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올해 팀 후보에 이름 등록.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EA스포츠 FC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3 팀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이곳에 대한민국 선수들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세 선수 모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이강인은 공격수 부문에 선정되어 홀란드, 살라, 오시멘, 메시, 호날두, 음바페 등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으며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로서 테오 에르난데스, 후벤, 디아스, 버질 반 다이크, 존 스톤스, 윌리엄 살리바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손흥민의 폼이 더욱 뛰어난데요. 바로 케인이 빠져 많은 우려가 있던 토트넘에서 이제는 케인을 대체하는 역할까지 하며 스스로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엄청난 득점 행진을 선보이며 원톱부터 시작해 왼쪽 윙까지 공격진에서 위치를 가리지 않고 활약을 하며 리그 12골로 공동득점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득점 행진을 바탕으로 손흥민은 115골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3위,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욱 놀라운 점은 손흥민의 결정력, 즉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인데요. 축구 통계 매체 언더스탯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하고 288경기를 뛰는 동안 115골을 넣으며 XG값이 86.11이라고 발표했습니다. XG값이란 골 기대값으로 해당 위치에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XG값이 0.3이라면 선수가 슛을 쏜 해당 위치에서 골이 들어갈 확률이 30%라는 의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괴물 같은 이유는 이곳에서 나옵니다. XG값상으로는 86.2, 즉 손흥민이 슛을 쏜 위치에서 득점은 86.1일 골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득점은 115골인데요. 무려 수치보다 28.89골이나 더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득점들이 모두 쉬운 찬스들이 아니고 어려운 득점이라는 부분에서 손흥민의 엄청난 클래스가 느껴집니다. 특히 토트넘이란 팀을 이끌고 이러한 대기록을 세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한 축구팬으로서는 즐겁지만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만약 리버풀이나 다른 팀에서는 얼마나 더 큰 활약을 보였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다음은 이강인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 이제는 주전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오른쪽 윙, 좌측 미더필더 등 다양한 자리를 뛰어 이강인은 땜빵용 선수가 아닌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에는 자주 나오나 걱정을 하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도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어느 포지션에서 뛰어도 준수한 활약을 하며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과거 이강인처럼 어린 시절 다양한 포지션을 뛴 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바르셀로나의 이니에스타 선수입니다. 이니에스타 또한 어린 시절 실력이 뛰어났지만 최고의 포지션을 찾기 위해 감독이 이리저리 포지션을 이동시켜봤고 결국 미드필더로서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것을 감독이 알아차리고는 그때부터 줄곧 미드필더로 나와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최근 프랑스 슈퍼컵에서 득점을 하고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컵과 동시에 경기 MVP에 선정되며 엄청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이름을 자주 올리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를 우승시키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수비수가 되었는데요. 김민재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가를 증명하는 부분은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는 지난 시즌 우승팀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리그 9위까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폴리에 이적할 때만 해도 아무리 터키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일지라도 한때 최고의 선수였던 쿨리발리를 대체하긴 힘들 거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큰 오산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쿨리발리 대체를 넘어 더욱 뛰어난 활약을 하여 나폴리 팬들에게 쿨리발리란 선수의 존재를 잊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쿨리발리 선수가 나폴리에서 꽤 오랜 기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의 엄청난 활약으로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순간 더는 비교 대상이 아니란 걸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나폴리를 넘어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팀 중 한 팀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레바민이란 단어가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김민재는 그곳으로 이적하며 프랑스의 우파메카노, 네덜란드의 데리흐트와 함께 센터백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팬들이 김민재가 데리흐트와 함께 경쟁을 하며 누가 우파메카노의 짝이 될까 많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압도적인 주전으로 입지를 굳혔고 우파메카노와 데리히트 두 선수가 김민재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많은 한국 팬들일지라도 이 모습을 보자 충격을 먹었고 이제는 김민재가 월드클래스가 맞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프랑스의 주전 센터백과 네덜란드 주전 센터백이 김민재와 함께 뛰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활약들로 인해 김민재는 2023년 발롱도르 22위,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인 IFFHS가 선정하는 월드베스트 11, 2023년 글로브사커 올해의 선수상 최종 후보 30인에도 올랐으며 손흥민이 군림하던 AFC 아시아 축구연맹 올해의 국제선수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소식입니다. 안제 포스텍 감독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은 안제 포스텍 감독의 존재감으로 인해 선수 영입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 선수입니다. 베르너 선수는 토트넘 임대 이적을 마무리하기 위해 런던으로 움직였다는데요. 실제로 영국 매체인 더선은 베르너의 토트넘 임대 합류에 대해 안지 포스텍 감독과의 통화에서 불과 2분 만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텍 감독이 추구하는 시스템과 그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토트넘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매체인 BBC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베르너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토트넘은 베르너의 추급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계약엔 완전 영입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베르너는 빠른 스피드 그리고 돌파 능력을 앞세워 공격진을 넓게 쓰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특히 다재다능하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지금의 토트넘과 딱 맞게 압박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최전방에서 측면으로 이동하여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상대 수비들을 흔들어 다시 빈 공간으로 침투해 득점을 하는 게 특기인 선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지 포스텍 감독과 궁합이 정말 잘 맞으며 특히 공격수들의 포지션을 제한시키지 않은 채 자유롭게 플레이시키는 그의 전략에 팬들 또한 토트넘과 베르너는 서로 잘 맞을 것이라 예상하며 기대감에 푹 빠졌습니다. 베르너는 16-17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1골을 몰아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으며 19-20 시즌에는 리그 28골 등 34골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특히 이때도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전방 압박 그리고 공격진에서 뛰어난 움직임으로 많은 감독들의 이목을 끄는 선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경쟁에서 승리하며 베르너를 품었는데요. 하지만 베르너의 프리미어리그 적응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2시즌 동안 리그 10골을 기록하며 실패한 선수로 낙인이 찍힌 채 결국 다시 원래 소속팀인 라이프치히로 복귀하였습니다. 분명 베르너의 최근 행보는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방 압박을 주문하고 공격진에서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안지 포스텍 감독과의 궁합은 꽤 좋을 것으로 보며 많은 팬들조차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현재 부진 중인 히샬리송이라던가 존슨, 쿨루셉스키 등 다른 선수들에게도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애슬레틱은 자신들 회사에서 분석을 토대로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베르너가 오히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 토트넘이란 팀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베르너의 장점과 토트넘의 전술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베르너의 장점은 알다시피 빠른 스피드입니다. 베르너는 100m를 11초 초반에 뛸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기존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들과는 차별점을 보일 예상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역습 시에 너무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도전적인 전진 패스보다 옆으로 가는 횡패스를 주로 하며 수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찬스들을 많이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역습 하나로만 본다면 리그를 넘어 세계 최고에도 이름을 올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 팀인데 말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이런 문제점이 베르너를 영입함으로써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요. 베르너는 오직 앞으로 뛰어나가는 돌격대장 스타일을 지닌 선수이기에 역습 시 다른 선수들이 전진 패스하기에 편해진다는 분석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기대 득점인 XG 값을 보면 베르너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전진 패스를 받고 찬스를 얻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평균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찬스가 있으면 넣고 있는 기회는 살려주는 1인분은 가능한 공격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토트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의 입장에선 지금까지는 예의주시해서 마킹해야 하는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기에 손흥민에게 온통 집중이 쏠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베르너가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습 시에 손흥민과 베르너 두 선수가 최전방으로 빠르게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팬으로서 저 또한 살짝 웃음이 나오는데요. 베르너도 마찬가지로 손흥민이라는 호랑이가 없을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자신을 넘어 팀인 토트넘에게도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이란 최대 위기를 무사히 넘김과 동시에 주전 공격수로서 베르너를 원톱에 그리고 손흥민은 최고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왼쪽 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기대가 되는 선수 베르너였습니다. 굿모닝 풋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